두 번째 주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과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비판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고요. 사자성어로 보면 망양보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세운다 이런 뜻인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저렇게 되니까 그때 또 불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변할 테니까 그 변화에 집중하면 투자의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프랑스 벚꽃 사진은 한 달 전에 찍은 건데 그때도 파업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파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업을 왜 하냐? 왜 하냐 하면 지금 62세가 정년인데 이거를 2년 더 늦추자 이거예요. 프랑스는 은퇴하고 나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자기의 소득의 거의 한 80% 정도를 뭐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법적으로 은퇴만 하면 나는 놀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일했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하기 싫죠. 하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여기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령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평균이 82세다. 이러면 지금 90세에 육박하게 갈 텐데 이렇게 가면 8년을 더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납부했던 거는 똑같은데 뒤로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지급 시기를 늦추자라고 한 거죠.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싫은 거죠. 왜 나보고 일 더 하라 그래?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보르도 시청까지 불이 난 겁니다. 얘네들 건물은 다들 몇백 년씩 된 건물인데 참 큰 피해가 없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총리 해임안까지 걸려서 아주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였어요. 처음에 국민연금을 만들 때 조금만 내도 노후에 많이 줘. 이게 컨셉이었잖아요. 조금만 내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끊임없는 피라미드 구조로 가야 됩니다. 나는 요만큼 냈지만 너희가 내는 건 내 거, 얘는 요만큼 냈지만 요 밑세대가 내는 건 내 거, 나는 요만큼 냈지만 요 밑에가 요렇게 내는 건 내 거,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생겼을 때 우리 출산율 자체가 꺾이고 있었거든요. 꺾이고 있었는데도 이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직까지는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을 거를 이렇게 되니까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연금료율이 3%였는데 지금은 9%까지도 올랐고 돌려받는 것도 40%로 줄게 됐다. 이런 거죠. 그것도 더 줄어들 거다. 이런 겁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는 벌써 이런 게 있어요. 군인연금은 1973년도에 벌써 연금이 소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죠.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도 밑에서 많이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조금 냈지만 이 돈을 버펫 아저씨처럼 매년 까먹지 않고 20% 이상씩 수익을 낸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연금 구조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안정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딱 보면 의료보험도 그렇고 결국은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들도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런 기사도 나와요. 가스렌지를 뉴욕에서 금지시키겠다. 그 이유는 불나서도 아닙니다. 뭐냐? 탄소를 배출한다. 화석연료다. 너 이거를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화석연료, 가스렌지를 아웃시키겠다. 이런 법도 나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기후가 어떻게 변했을 때 또 대응을 하게 되겠죠. 오늘 갑자기 벚꽃이 많이 폈는데 이것은 역대 두 번째로 빨랐고 작년보다 10일 이상 빠른 날짜에 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축제들도 땡기지 않으면 예정된 때 하면은 벚꽃은 없을 거다. 그래서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 중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더 큰일 났습니다. 광주는 지금 30년 만에 제한급수고요. 50년 이상 만에 가뭄이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만간에 제한급수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좋은 점은 화순적벽이 옛날에 이제 댐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가뭄으로 물 수위가 낮아져서 이런 절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순적벽을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댐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수율이 낮아요. 섬진강 댐이 20% 이하고 장흥댐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뭄이 1년만 더 지속돼도 그쪽은 제한급수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좀 곤란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올해 봄까지는 원래 우리나라가 비가 잘 안 오니까 여름에 얼마나 비가 오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순적벽도 아주 절경이 드러났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니까. 그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가뭄인 지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80년도에 중단됐던 댐을 더 짓자.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가 그래도 크니까 강들을 막아서 저장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내륙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보자. 그래서 댐을 짓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을 방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댐이나 수원길이 서로 연결해서 물을 주고받자. 이 얘기죠. 예를 들면 길게 보면 광주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봐요. 부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고 여기는 좀 없으면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를 깔자. 그러면 여기 물을 여기로 활용하고 여기 물을 여기로 활용할 수는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부산이라고 했지만 전주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다 네트워킹 해버리면 전국을 똑같이 부족해질 수는 있어도 한 곳만 부족해지진 않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상수도가 노후돼가지고 물이 누수되는 게 좀 있대잖아요. 뭐 한 4%, 5% 정도? 그거 좀 잡아보자는 뜻이고요. 하수를 재처리해서 급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리고 해수를 담수하자. 왜? 삼면이 바다니까 여기에 우리 옛날에 중동에 수출했던 것처럼 담수화 시설을 달아서 물을 바로 공급하자. 이런 거고
신규댐을 하자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어디에서 이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도 대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두면 되는데, 저는 과거에서부터 제일 빠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수를 빨리 재처리해서 급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니까, 자,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대기 중에 물을 과거에는 요만큼씩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씩 갖고 있어도 안 떨어지죠. 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어떤 포인트, 어떤 상황이 와서 이게 비로 내릴 때 확 내리고 말죠. 여기는 이렇게 내리고 또 요만큼 차면 또 내리고 할 텐데, 지금은 안 내리다가 한 번에 쏟아붓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역별 균형도 달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내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땅이 흡수할 시간이 없죠. 산 같은 경우에도 비가 10mm씩 내리면 침투돼가지고 지하수로도 갈 텐데, 이게 뭐 10mm씩 뭐 한 100일 내린다 이러면 아주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100mm씩 열을 내리면 내리는 양은 똑같지만 우리가 100mm가 내릴 때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여기로 지표면으로 흘러서 강으로 해서 결국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혹은 이것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1000mm가 안 오는 거죠. 뭐 500mm가 온다던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일부의 물을 취수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에서 취수해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다시 하수 처리를 해서 바다로 가는데, 요거를 순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순환의 비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물들을 줄이지 않으면 이것들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담수 아니면 하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는 일들이라서 한번 정책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담수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고요. 몇 년 남았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